네,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전 대표의 포지션입니다. 보수층이 광장에 나온 걸 두고 귀한 시간을 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 집회 등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야인이었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건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3년 뒤에는 물러나겠다, 개헌을 하고 내가 돼도 그렇다라는 얘기는 누가 되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이었다라는 해석이 따라 붙었어요. 저는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국정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 하다가 이제 저런 모습으로 됐는데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정치 경력이 아주 짧은 사람입니다. 예. 주로 검찰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국민들과의 소통,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녹여내고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정치를 잘 알고 노련한 사람이면 3년간이라도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은 가장 애쓰기 정치인인데 가장 짧은 기간만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국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얘기를만 해주고 본인 대통령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정말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저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돼서 욕을 먹더라도 열심히 일을 잘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욕심 없는 사람으로 비치면서 나라를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드는 전형적인 저는 포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런 모습이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예. 깊은 철학과 고민과 어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가 나오기보다는 그때 어떤 깐족거리고 툭툭 던지고 예. 뭐 이렇게 립서비스하는 그런 것을 너무 빨리 보신 거 아닌가. 네. 좀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높더라도 견제보다는 먼저 이 얘기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개헌 문제가 나올 때 또 항상 같이 나온 얘기가 선거제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선거가 너무 많아요. 대선 따로 있고요, 총선 따로 있고요, 지방선거 따로 있고요. 그중에 재보궐도 또 해야 되고요. 너무 네. 많아서 선거제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할 수 있는 28년도에까지 개헌을 완수하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겠다라는 건 저는 진일보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내가 권력에 대해서 그냥 권력만 갖겠다는 그 욕심보다는 야구에서 얘기하는 원포인트 릴레이 구원투수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나는 겸허히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개헌에 관련된 발언은 저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용감하게 개헌 얘기를 3년 임기를 던질 수 있었던 건 지금 이제 뭐랄까요, 언더독 후보로서 지금 열심히 1위 후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속에서 이슈를 던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지 호응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그 안을 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할 만하다? 네. 그렇지 않다. 자,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아쉬워하는 듯한 대목도 있고요. 여전히 모호한 태도가 아니냐, 분명한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죄송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각을 많이 세웠죠. 예. 네, 각을 많이 세우고 그 덕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상도 커졌고요. 예, 지금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된 거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또 검찰과의 인연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전체 지형이 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만이 이후에 정치적 진로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보다는 당원의 눈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선 전략이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지만 지금은 극우 세력과 동조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궁색한 위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장의 시위대가 애국자라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에요. 본인은 탄핵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는데 지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처음부터 선언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스탠스가 한동훈 대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보인다. 이 아까 말한 말씀이죠? 대로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자. 좀 일맥상통한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단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즉자적인 그런 이제 이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예.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애국이라는 두 단어를 끄집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당원을 의식한 경선 전략이다. 네. 동의하세요? 일정 부분 동의해요. 예.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책과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됐던 그날 밤 본회의장에서의 본인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시간을 맞이했는데 네. 당내 경선이라는 이 허들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고 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논의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전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당내 국민의힘이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아스팔트 구구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도부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결정이 나고 바로 당 경선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다음에 당이 어떻게 지금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에서 아마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든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스팔트 구구하게 밑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든 손을 좀 잡고 그들의 일부의 표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 정치 구력이 짧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정치 경험 없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정치적으로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12월 3일 그 밤의 모습을 계속 지켜가면서 당장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5년 후에도 대선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좀 키워가고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아쉬워한다거나 아니면 광장에 나와 있는 극우 세력들과의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다든가 그런 모습보다는 예. 당당한 한동훈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그런 면이 더 크게 앞으로 어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내부 경선 룰을 바꾸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0초 남았는데요. 말씀 네. 좀 더 하시겠어요? 30초 드릴 생각인데. 네, 지금 이제 개헌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정말 엄중한 시기고요. 특히 대외 경제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 개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비상시국에 어떻게 잘 돌파하고 어떻게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체계를 갖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뵈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